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업성 질환이 가장 많은 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몸을 써서 일을 해야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우는 요통을 비롯한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근골격계 질환 경감 노력은 이분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그다음에 산재 예방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센터는 자율안전보건 의식이 아주 투철한 성북구청의 철안 정화기업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곳의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허리 소프트 웨어러블 안전장구 착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6개월간의 5차례의 설문조사를 거치고 그리고 수차례의 노사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과 일환경건강센터 그리고 근로자건강센터와 사업장이 같이 협업을 진행하면서 분석은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김규상 과장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하고 성북구청의 청소행정과에서도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청 성북지부 노조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과 애로사항을 알리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너는 웨어러블 안전장구 착용이 실제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고요. 또 노동자의 실질적인 산재 예방의 일환으로 웨어러블 안전장구의 지원과 보급 확산 방안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함께 고민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올해에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성북구청 내 폐기물 수집 운반업 2개사와 함께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계획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일환경건강센터에서 유현철 센터장님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하고 함께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서 외골격형 웨어러블 장비 착용과 프로그램을 실행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례를 통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어서 귀한 시간 내어주신 내외빈과 발제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영 과장님 오셨습니다. 소개해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동건강팀 안희숙 팀장님, 윤지은 오셨고 윤지은 노동안전조사관님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박홍진 과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 직영환경공무관 주정복 노조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강남환경개발 윤태보 전무님 오셨습니다. 또 태안환경 박용희 전무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안정화기업의 유형균 전무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노인철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센터 임수윤 센터장님 안 오셨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솔굿맨의 김종단 대표님 오셨습니다. 위로봇의 엄하성 이사님, 김기용 대표님 오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네요. 그리고 한국렌털 이호근 차장님, 네,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풀무원에서 지금 오셨나요? 풀무원 아직 도착을 안 하셨네요. 네, 그럼 이로써 내외빈 소개를 마치고 발제자분들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를 해주실 분은 김규상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 과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김진환 철안정화기업 주식회사 상무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인사말과 축사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참석자 여러분하고 같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한번 기념 촬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요. 끝나고 할까요? 아니, 지금 하셔요. 끝나고는 다 가실 분이 있어서. 네. 네, 앞으로 오시죠. 자, 이로써 식전 행사를 모두 마치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규상 과장님 발표 부탁드리고요. 식전 행사 시간이 소요돼서 한 8분 가량 지연이 됐습니다. 이거는 질의 요지 시간을 좀 조정해서 할 예정이고요. 발제자분들은 지정해 드린 30분 동안 계속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료원 직업환경학과장 김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허리 소프트 에어러블 안전장구 착용 효과. 허리 소프트 에어러블은 실제 병원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백벨트, 재활 어떤 용품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와 관련돼서 지난 1년 동안 이제 첫 개시는 이제 동북권 이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마련을 하고, 그리고 뭐 철안 정화기업, 이제 성북구청의 이제 청소 노동자 관련 이제 업체인데요. 그 업체와 그리고 이제 저희 서울의료원, 그리고 일환경건강센터, 근로자 건강센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산학연의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연구 사업 형태로 이제 출발하고, 외부 어떤 별도의 어떤 뭐 재정적인 지원 없이 오히려 일환경건강센터, 그리고 철안정화기업, 이제 동북권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마련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돼서 이제 저는 이제 연구 설계를 할지, 그리고 나름대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와 연관된 어떤 분석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틀과 관련돼서는 실제 이와 연관된 착용 효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연구는 이제 최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처음에는 이제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제 재정적인 어떤 비용 측면에서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25명으로 출발했었습니다. 25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만이 정량적으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최소 단위 한 30명 이상은 이제 돼야 되는데 25명으로 이 결과가 과연 어떤 충분히 충족할 만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또 효과를 이제 살펴볼 수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은
우리 이제 일환경 건강센터의 이제 유현철 센터장님이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실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업장 현장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이제 교육, 그리고 진행된 과정에서 점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철안 정화기업이 많은 어떤 그 수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사업장의 어떤 하나의 모델로서 어떤 소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어떤 그 소개는 주로 이용구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설계와 기본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을 조사했고, 그리고 조사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연구 목적을 이제 보시다시피 환경 미화, 작업 노출 위험과 건강상 위험 평가, 그리고 중량물 취급 및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한 요통 발생 위험 평가, 그리고 허리 부상 등 근골 질환 예방을 위한 허리 소프트웨어를 착용 효과. 번제 그 연구에 있어서는 하나 이제 코트죠, 25명의 어떤 코트로 해서 적어도 6개월간의 어떤 착용 효과를 실제 요통의 어떤 유병 상태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통 유병률을 평가했었고요. 이제 그럼으로써 평가 결과에 이제 근거해서 안전한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향후 추진하는 데 어떤 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어떤 그 허리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어떤 이제 제품은 팩소 소프트백인데요. 아마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이런 소프트웨어 웨어러블 관련돼서 이제 소개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나눈다면은 이런 이제 패시브 백 서포트 디바이스하고, 그리고 이제 액티브 백 서포트 디바이스, 보통 애골격 쪽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은 이런 이제 액티브 쪽은 이제 주로 이제 모터 구동 쪽에 이제 능동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희가 이제 적용한 어떤 제품은 이제 패시브 백 어떤 서포트 디바이스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연구 내용은 이제 인과학적인 어떤 그 요인이랄지 건강 행태, 음주나 흡연 운동, 그리고 직업 노출 위험, 질병 유병, 그리고 이제 근골격 질환으로서 요통, 그리고 실제 이제 허리 소프트웨어를 착용 효과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 다방면의 리뷰를 통해서 이 기본 어떤 폼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이와 연관된 어떤 연구는 이제 최근에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 연구가 되고 있는데, 기본 틀은 뭐 이 그 도표처럼 전반적으로 그 착용과 연관돼서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주관적 또는 객관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제 조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주관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착용 효과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객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요통 유병률이라는 그런 지표로서 이제 접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 소프트웨어 착용 효과 관련돼 있어서는 이 내용은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사례로 참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도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전반적인 문헌을 통해서 이 착용상의 이점과 착용상의 제한점을 쭉 그 리스트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문 도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착용상의 어떤 제한점은 착용상의 어떤 불편감, 그리고 착용 무게, 그리고 체간 몸통의 어떤 움직임의 제한, 착용의 편의성, 보관 휴대의 편의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웨어러블의 크기, 숨쉬기 어려움, 그리고 작업 수행의 어떤 간섭도, 번거로움이랄지, 음식물의 소화 지장, 직접 구매 시 비용 부담, 이런 부분이 이제 착용상의 어떤 제한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착용상의 효과는 작업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어떤 수월성, 그리고 중량물 취급에 도움, 작업 시 허리 부담 저하, 작업 중 허리 근육의 스트레스 완화 저감, 작업 후 허리 근육 피로 회복, 사용 후 요통 감소, 업무 수행에 도움, 지원 보급 시 적극 사용 의향, 이런 내용으로 10점 척도로 해서 이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그 허리 소프트웨어 착용 효과 조사 어떤 그 폼이고요. 그래서 본 연구 방법은 이런 착용 효과는 이제 직업 노출, 질병 건강 위험 평가를 조사 시점, 그리고 근골 질환 요통 평가는 조사 시점과 착용 후 착용 6개월 후 해서 착용 시점과 착용 후 6개월, 그리고 그때의 요통 부분은 그 시점에서 그 이전 3개월간의 요통, 그리고 착용 6개월 시점에서도 그 이전 3개월간의 요통 유병을
그 요통의 어떤 빈도랄지 또는 어떤 중증도 측면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허리 소프트웨어러블의 착용 효과 평가는 착용 시점 일주일 후,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평가를 하였습니다. 분석 내용은 이제 요통 발생 위험 요인으로서 개인적인 요인, 근무 기간, 중량물 취급, 작업 후와 노동 강도, 허리 불편감 정도, 그리고 허리 소프트웨어러블의 착용 효과 요인을 각각의 분석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변수가 이제 많은 어떤 부분은 향후에 대규모로 연구할 때 나름대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연구는 말씀드렸다시피 25명의 어떤 그런 코트로서 다양한 어떤 변수에 관련돼서 그런 어떤 차이점은 특별하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대상자 수의 어떤 제한 때문인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인과학적인 특성으로서 이제 25명 남성만을 대상으로 했고 평균 연령은 50대. 아마 이제 대부분의 청소 미화 작업자의 그 연령대 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에 있어서는 어떤 퇴행성 질환으로서 어떤 그 효과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 작업장의 어떤 그런 요인, 중량물 취급이랄지 또는 어떤 반복되는 그런 작업에 기인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어떤 연령 구성, 30대 이하 2명,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50대 그리고 60대에도 구성을 하고 있고, 허리 부담 작업 근로 시간 같은 경우는 1 내지 2시간 7명, 4시간 이상은 6명, 그리고 근무 기간 경우에 있어서는 10년 이상이 6명, 5년에서 10년이 6명, 이런 어떤 그 분포를 보였습니다. 다양한 어떤 노출 위험 부분에 있어서는 고열 타습, 소음, 부적절한 조명, 미끄러운 바닥, 높은 곳에 떨어질 위험, 또는 이동대차의 운반수단 위험이랄지 작업복이나 피부 오염, 가스, 먼지, 매연 등 중량물 취급, 이러한 어떤 노출 위험은 기본 어떤 그 타 작업자의 노출 위험에 대한 어떤 근로 실태조사와 견주어서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떤 그 위험 부분은 그 위험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청소 미화 쪽에 있어서 어떤 특징적인 어떤 그런 결과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병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 진단 쪽으로서 이제 주로 여기서 본 어떤 질병은 이제 심혈관계 질환과 그리고 호흡기계 질환, 위장관계 질환입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허리 소프트웨어를 이제 착용상에 있어서 이 관련성을 이제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계 쪽에, 예를 들면 소화기계 쪽에 질환 있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착용상에 있어서 불편감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또는 호흡기 질환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또는 심혈관계 질환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이 그 관련 질환을 이 계통 질환으로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 연령대 50대, 60대 어떤 그런 연령 구성 때문에 상당히 높은 어떤 질병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 위험상에서는 이제 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 노동 강도, 사고성 재해, 요통. 요통 측면에서 보시면 지난 1년간의 요통 조사인데 17명, 68% 정도가 되죠. 상당히 그 많은 어떤 대상 근로자가 요통 경험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통 위험과 관련돼서 이제 연령 측면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오히려 그 연령에 있어서 이제 유의한데 더 젊은 군에 있어서 요통 유병이 더 높죠. 물론 이제 이걸 우리가 보편적이라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어떤 그 청소 미화의 작업자의 간 업체 대상만으로 이제 구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비만도, 근무기간, 허리 부담, 작업 근로 시간, 중량물 취급,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특별하게 유의하지 않고, 다만 허리 불편감 정도나 작업 부하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요통의 어떤 위험과 관련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소프트웨어를 착용 효과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한점 10가지와 이제 착용상의 이점, 효과 측면에서 각각의 어떤 그런 효과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착용감 불편, 무게, 몸통 움직임 제한, 착용 용이성, 휴대 불편도, 크기가 큼, 숨쉬기 불편함, 작업 수행 간섭, 음식물 소화 지장,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 불편감 전반적인 어떤 그 사용상의 어떤 제한 측면은 뭐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가 다수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착용상에 있어서 어떤 제한점은 크지 않은 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음식물 뭐 소화 지장 같은 경우 이제 11명이 이제 그렇지 않다, 8명이 전혀 그렇지 않다인 반면에 5명은 이제 대체로 그렇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요인보다도 이 부분에서는 약간 그런 어떤 그 대체로 그렇다는 어떤 그 부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점 척도는 이제 1, 2가 전혀 그렇지 않다, 3, 4 그렇지 않다, 5, 7에서 5, 7점이 대체로 그렇다, 8에서 10이 이제 매우 그렇다로 정성적으로 변환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착용상의 효과와 관련돼서는 작업 속도, 수월, 중량물 취급 도움, 작업 시 허리 부담 저감, 작업 중 허리 근육 스트레스 완화, 피로 회복, 허리 통증 저감, 작업 수행에 도움, 지원 시 적극 사용 의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펴보시다시피 대체로 그렇다. 이건 저기 좀 잘못 대체로 매우 그렇다. 제가 실수했는데요. 매우 그렇다 부분이 상당히 높은 어떤 부분이 그 점유를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직접 비용 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그 비용 부담을 즉 말해서 개인적으로 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어떤 착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고, 나머지 착용 효과에 있어서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가 80% 이상 어떤 그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각각의 어떤 요인별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착용 효과가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연관돼서 이 연령 그리고 비만도, 허리 부담 작업 시간, 근무 기간, 중량물 취급 각각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착용상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했으나 점수에 있어서는 약간씩의 어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통계적인 어떤 유의성 검증에 있어서는 그런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대상자 수의 어떤 제한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인 걸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착용상의 어떤 효과 측면도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허리 소프트웨어 착용 효과를 이제 살펴봤을 때 과연 착용 시점 그리고 일주일 후 1개월, 3개월, 6개월 간의 어떤 그 점수의 어떤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 효과를 볼 때 어떤 P4F부터 어떤 조사를 하죠. 마찬가지로 착용 효과를 착용 시점 그리고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그래서 이런 효과가 탄탄하게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착용상의 효과가 착용 기간이 증가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증가되는지 이걸 살펴보고자 했을 때 실질적으로 착용 시점보다 1개월, 일주일, 1개월 그리고 3개월까지는 착용상의 효과 점수가 약간씩 증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수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평균 표준 오차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성을 갖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착용상의 제한이나 또는 착용상 효과 측면에서 공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결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일주일 시점 차이, 1개월 시점 차이, 뭐 3개월 시점 차이, 6개월 시점 차이 이 결과 분석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효과에 있어서 안정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착용 시점보다도 일주일 그리고 1개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3개월 시점에서 착용상의 어떤 그런 이점이 약간 어떤 높은 점수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착용상의 어떤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실제 허리 부담 작업 시간이나 또는 요통이 있는 지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 요통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통이 없는 요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의 시점과 그리고 6개월 시점에 있어서 그
착용상의 효과 측면에서 이 차이를 물론 이제 통상 0.05의 어떤 그 유의성보다는 이제 대체적인 효과로서 0.1 p-value 하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차이가 있음을 이 어떤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 요통 기간, 요통 빈도, 통증의 정도 측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요통 빈도 그리고 통증 정도에 따라서도 이 착용상의 착용 효과를 시점보다도 6개월 시점에 있어서 더 뚜렷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통 빈도를 봤을 때 시점에 있어서는 이 매일 요통 어떤 빈도가 5명 27.8%인 반면에 이 6개월 시점에 있어서는 요통 빈도가 매일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이 아래 하단에 나온 것처럼 통증의 정도를 1, 2, 3, 4로 이제 표현했을 때 이 3 통증 같은 경우는 일할 때 비교적 심하고 기가 후에 계속 아픔 정도가 시점에서는 3명 반면에 종점 6개월 시점에서는 1명 그리고 이 일할 때 불편 기가 후시면 괜찮음의 어떤 빈도는 시점에서는 11명 61.1%인 반면에 6개월 지점에서는 8명 40%로서 분명하게 시점보다도 이제 종점 6개월 종점에 있어서 착용 효과가 요통 빈도나 통증의 정도에 있어서 어떤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정상적인 측면에서 허리 부담 작업 시간을 이제 2시간으로 구분하고 요통 여부, 요통 기간, 요통 빈도, 통증의 정도, 요부 예상 측면에서 봤을 때 요통과 그리고 통증의 정도 이 이상을 통해서 봤을 때 착용 효과가 시점보다도 이제 종점에 있어서 뚜렷한 어떤 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불편감의 정도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감의 정도가 이제 편함, 중감, 심함으로 이 시점 척도로 이제 구분해서 시점과 종점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편감의 점수 측면에서도 이 불편감의 점수가 6개월 지점에서 보다 낮게 유의하게 저감을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환경 미화 작업자에 있어서는 소음, 조명, 출악 위험, 피부 오염이나 먼지 매연, 중량물 취급 노출 위험에 놓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20% 이상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서 일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유병률보다 높은 어떤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허리 부담 작업 시간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6명, 약 24%를 점하고 있고, 사고성 재해율 같은 경우는 4명, 그리고 지난 3개월 허리 부위 예상은 1명, 요통의 유병률은 17명, 68%인데요. 증상 요주의자가 14명, 그리고 증상 유소견이 3명, 12% 정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점 측면에서이고요. 요통 예방 효과는 이제 쉽게 6개월간의 어떤 그런 착용에 관련돼서 봤을 때 허리 부담 작업 시간은 오히려 시점보다도 이제 종점 측면에 있어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통 예방 효과를 이제 보이고 있고, 그 종점에 있어서 요통 유병률은 9명 40.9%, 즉 68%에서 40.9%로 줄어들었고, 증상 요주자는 7명 31.8%, 증상 유소견은 1명 4.5%로 뚜렷한 나타난 그런 저감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25명의 코트 결과로서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통 위험 요인을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이 작업에 있어서는 40대 이하가 더 요통 유병률이 높고요. 작업 부하며 허리 부담 불편감 정도 부분은 이 요통 유병과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그 변이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 비만할수록 그리고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허리 부담 작업 시간이 길수록 육체적 피로도가 높을수록 노동 강도가 클수록 요통 위험은 높았으나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 수의 어떤 그런 수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제 보인 걸로 생각이 되고, 향후 어떤 대규모로 연구한다 했을 때 이 부분은 더 뚜렷하게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착용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용상의 제한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음식물 소화 지장은 약간 있고, 착용상의 제반 효과는 매우 대체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80% 이상, 90% 가까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착용 효과는 개인 인과학적 요인 중 연령 50대 이상, 그리고 비만도에서는 정상군, 그리고 작업 위험 중에서 허리 부담 작업이 작을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나 이제 일관되지는 않았고 이제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착용 기간에 따른 효과는 기간이 간감함에 따라서 착용감, 무게 및 움직임 제한 등 점수가 낮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음식물 소화 지장은 높은 방향으로 이제 변화를 보였으며, 직접 구매 비용은 부담도 점수가 높은 방향으로 영향을 보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 즉 허리 소프트웨어를 착용과 관련돼서 관련 질환으로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유병에 따른 착용상의 제한 효과 차이는 없었습니다. 착용상의 효과는 시점보다 1개월, 3개월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이며 기간에 따른 효과 변화량의 차이를 보였으나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앞서 그 연구를 이제 살펴보시다시피 연구의 어떤 큰 제한점은 이제 대상자 수의 어떤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명의 어떤 그 코트로 이제 구성돼서 실제 또 6개월간 기간에서 2명의 어떤 이제 탈락률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상자 수의 제한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그 일관되게 이제 보이지는 않았으나 나름대로 어떤 경향은 이제 보였다는 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통계적인 유의성에서 객관적인 요통의 유병에 있어서는 그래서 큰 어떤 그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대조군으로서 뭐 타 직종 직무 수행군이나 또는 사무직 또는 이제 이 연구 적용의 허리 소프트웨어를만이 아니라 타 허리 보장구의 어떤 효과 비교를 못한 점이 이 연구의 어떤 제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의 의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중량물 취급 위험에 따른 요통과 요통 발생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 실제 허리 소프트웨어를 착용상의 제한점과 효과를 여러 면에서 평가함으로써 이 나름대로 어떤 그 의의를 살펴볼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 착용 6개월 후 상당히 어떤 이제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개월 기간을 통해서 착용 효과, 요통의 어떤 착용 그 예방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제언을 하고자 하면은 근골격계 질환은 이제 가장 높은 엄상 질병이면 이제 요통이 이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미화 쪽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그 사고, 마차 사고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요통 측면에서, 그리고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어떤 이제 이런 그 퇴행성 질환으로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그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어떤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의 우선순위도 상당히 높은 어떤 우선순위로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허리 소프트웨어의 착용에 따른 근골 질환 예방 비용 효과 측면에서도 실증적으로 이러한 이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타 애국의 연구 측면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논란이 되는 어떤 부분보다도 효과적인 어떤 그런 효과 측면에서 그런 결과가 더 많이 어떤 보고가 되고 있고, 이 허리 보장구에 관련된 여러 어떤 그 개발 부분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봤을 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 부담 작업에 대한 허리 보장구 착용이 일반 사업장에서 어떤 보호구 착용 측면에서
접근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말해서 보호구 착용처럼 공고 필요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인 어떤 비용 부담이 아니라 사업장 그리고 어떤 정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의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다만 개개인의 어떤 착용을 위한 비용 측면에서 이제 고비용이 들어가는 것 부분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 측면의 어떤 지원 필요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규상 과장님은 허리 소프트 웨어러블 안전장구 착용자가 허리 근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작업 후 허리 근육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요통을 감소시키고 작업 수행 등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음식물 소화 불량이나 그런 음식물 소화에 불편감이 있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자비로 구입했을 경우에 비용이 좀 비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말씀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요통 예방과 작업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요통 건강과 이를 통해 산재 예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허리 부담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보호구와 같은 착용 권고의 필요성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재가 다발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각종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허리 소프트 웨어러블 보호 장구가 요통에 시달리는 많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지원책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 있으시면 플로어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조용하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아까 안내 말씀 잠깐 까먹었는데 현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참석 확인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산업안전의 달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그쪽에서 수강을 하셔야 참석 인증이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인증이 안 된다고 하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명찰 가지고 참석 확인증 발급하셔야 하는 분들은 키오스크 바코드에 나가실 때도 같이 한번 바코드 대셔야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진짜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네, 다음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원정화기업 김진환 상무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 폐기물 수집 원반 업체 철원정화의 김진환 상무입니다. 왜 갑자기 업체가 중간에 발표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저희 쪽에 철원정화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왜 어떻게 저희 환경미화원 환경공무관님들이 허리 웨어러블을 착용하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 김규상 과장님과 일환경센터 유현철 센터장님이 좀 더 전문적인 걸 설명을 해주실 거고, 소규모 사업장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걸 착용하게 되었고 직원 만족도가 높아진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회사 간단한 소개와 인식 전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노력 과정, 착용 사례, 구축 및 재원,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안전의식, 그다음에 안전관리 시스템, 안전행동, 이런 단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철원정화기업은 서울시의 성북구에 위치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입니다.
전국에 1만 명이 넘으시는 환경 공무관들이 계시고 그중에 왜 서울시의 작은 자치구에 있는 초량정화기업회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표됐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 5년 이상 근무하신 분,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단어를 설명할 때는 숙련 지역 수거 전문가라고 해서 25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50대 이상이 다반수가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근골격계 질환도 있으시고 유병률이 있는 자가 진단을 해봤을 때 그런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은 사업주 스스로 그리고 직원들 간에 더불어 인식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인식 전환에 대한 내용 중에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사람 중심 환경 기업이라는 경영 철학을 어떻게 하면 실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책임성, 현장성, 혁신성, 지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노사간 공통 인식 전환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책임, 안전보건, 교육, 실행 이렇게 4가지 분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통상적으로 사고 시 직원에게 전가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경영자 책임 인식을 강화했고 사고 시 직원들이 사업주 잘못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스스로 안전보건 예방 수칙 준수를 강화를 했고, 또한 노사간 안전보건 주체로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개선 방향 설정 및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 괜찮겠지라는 안일 무감각 방심, 이거는 아차 사고의 위험성 인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노사간 공동 인식 확대가 필요해서 노사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환경 공모관은 전문 숙련직입니다. 일반 수집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알고 수거의 안전을 지키면서 사고가 없게끔 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식 전환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오래된 자료, 그리고 반복되고 회결된 교육, 그리고 일방적인 교육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료를 다각화했고 교육 방법에 대한 다양화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대면만 하던 교육을 문자와 게시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참여 동료 및 외부 전문 기관에 협력을 했고, 특히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원이 다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교육 안전 교육을 협업을 통해서 실행을 했고요. 실행 부분에 있어서는 이쯤이면 되겠지라는 습관 관행이 되게 팽배했습니다. 반복 고찰을 통해서 위험 요인 개선 및 기본을 지키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굳이 비용을 들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전보건 물품, 설비, 시설 등 이건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라고 인식을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진행해온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방향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안전보건공단 통해서 2019년도에 받고 나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인식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진행을 하면 좋을까 해서 작업자들의 환경들을 살펴보니 하드웨어를 먼저 고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를 고치면 좀 더 개선되겠다라는 게 판단이 돼서 연차별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저희는 이제 적환장 시설이 있는데 적환장 시설의 바닥 갈라짐, 깨짐, 꺼짐, 전기 증설, 그다음에 추가로 가리마 펜스 기울어지는 사고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전환을 했고요. 이렇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이 모든 비용을 다 댈 수가 없어서 그 성북구청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일부 지원들을 해주시고 매년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해서 이제 그 설비들을 바꿔왔고요. 저 과정을 통해서 한 2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직원들을 살펴보니 근무 시간이 야간 근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일 8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편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근무 시간 파악을 1차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컨설팅, 그리고 또 산업안전보건공단 통해서 군고교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을 다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문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서 전문 기관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추적 관리가 필요했던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근로자 건강센터라는 곳에서 우리 회사 주치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 직원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자가 건강 진단을 하고 자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고요. 그 차원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안전보험 캠페인을 시행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사고면 한 달에 뭐 3만 원씩 상품권 지급. 올해는 저희가 3개월 동안 무사고면 33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직원들한테. 그리고 직무나 업무에 대한 평가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 설문을 조사를 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과정 속에서 밑에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됐고, 결국에는 작년 12월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마 업계 최초일 것 같고요. 요거는 실 사례들을 지금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2018년, 19년부터 일자별로 저희가 어떤 과정을 보내왔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쭉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 공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사항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상황들, 이렇게 쭉 진행됐던 사항들을 표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더 한 가지 더 중요했던 거는 저희 수지 분반을 하시는 환경 공무관님들은 거리를 다니십니다. 특히 야간이나 출퇴근 시간대에 다니시다 보니까 서울특별시에 있는 차량 통행 속도 보고서, 위험도로 예보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직접 지도로 찍었던 청소 순찰 분포도, 그 다음에 차량 GPS를 저희가 장착을 해서 도로 상황들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저희가 뽑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수지 분반을 하실 수 있는지, 이 이유는 불필요한 수지 분반 거리를 단축을 시키면 도보가 많으신 이 직원분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여기 이제 안전장구 착용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어떻게 철안정화 기업이라는 곳이 허리 웨어러블 소프트웨어를 착용하게 되었는가, 이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완화 예방 및 근무 시간, 직무 설문, 스트레칭 교육, 이걸 통해서 개선 필요성의 인식을 저희가 가졌고요. 이거를 좀 더 객관화되기 위해서 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위험성 평가를 했고,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 노동시간 단축,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회사 주치의를 하다 보니 이 근골격계 질환이나 내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까? 쭉 찾아보다 보니까 저기 계신 일환경센터 유현철 센터장님이 연결이 됐습니다. 전화로 다 찾아본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근데 마침 저기서 사례가 있으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안타깝게도 우리가 서울이 아니라서 지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도움을 요청하면 어디를 연결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 덕에 저희가 전화를 해보니 센터에서 직접 저희 사업장을 방문하셔서 지난 한 3년 정도의 저희 노력들을 쭉 보시다가 그 데이터를 보신 다음에 우리 한번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보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허리 소프트웨어블 안전장구 모니터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에 대한 착용 효과를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한 서울의료원이 이제 또 참여를 더 해주셨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외부에 있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자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체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효과성과 향후 확장성이 있는 여부에 대한 것들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보면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저희는 성북구청의 대행업체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청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안 해주셨으면,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성북지부에 있는 노조위원님 이하 환경공무관님들이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안 해주셨으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그 많은 지원들을 해주셔서 저희도 큰 근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이걸 지나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또 객관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사업이라고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인사평가 및 직원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은 이런 평가 단계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제일 중요했던 게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사업주뿐만 아니라 저희 사장님, 저희 전무님, 그리고 저희 이제 실제 근무하시는 환경 공무관님들도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셨어요. 왜 이게, 나는 그냥 허리가 아파, 나는 그냥 다리가 아파, 이건데 너무 전문 용어가 오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환경 공무관님들이 전문적인 용어가 접근이 되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전보건공단이나 이런 곳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을 했고, 그래서 이해도를 좀 높였습니다. 이제 착용 사례인데요. 지금 중약물 취급에 따른 허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상위 효과를 보고자 이제 진행을 했고, 전체 25명이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회 모니터링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첫 번째 이거를 착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를 착용을 하면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덥고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 귀찮은 걸 착용시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되게 비싸다는데 이거 잘못 착용하면 뭐 이렇게 물어내야 돼? 왜냐면 이 가격이, 아까 이제 가격을 말씀 안 하셨는데 4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센터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신 거고, 저희도 이제 자체 구매를 한 거지만,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서로 간에 감시를 합니다, 직원들이.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5회차까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직원을 착용하고 어떤 직원은 착용 안 한 부분들을 발견을 하는데, 저희가 원인을 찾아보니 성상별, 그러니까 일반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작업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직원들 이해가 시키는 게 되게 중요했었고요. 직원 간에 이걸 착용하면서 뭐 서로 간에 싸움이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사 협의체를 할 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었고, 사전에 가서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라는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도 그런 설명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허리 보호장구랑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빨리 피드백을 주셔서 직원들한테 그 부분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작년에 처음 착용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왜 착용해? 이렇지만 지금은 왜 나를 안 줘? 이겁니다. 지금 올해 2년 차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 저 그냥 착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허리가 좀 더 아픈데 이거를 지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뭐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요. 이거는 지금 직원들한테 저희가 12회 차를 거쳐서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3번의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설문을 통한 그 결과 만족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일반적으로 지금
우측에 보시면 중거 집단이라는 거는 사실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하지만 일반적인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의 5꼭지,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개발, 작업 조직 및 근로환경, 노사관계, 조직 성과, 이게 3.5 이상의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몇 년간의 노사 협의와 직원들 이해와 직원들도 참여했던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 전무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거는 좀 더 개선해봐 이런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의지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더 감사했던 거는 동북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뇌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좀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지원을 좀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그 특별 건강검진을 또 추가로 진행을 했고요. 그거를 진행했던 직원들 중에 교차로 허리 웨어러블 착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리 웨어러블 착용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야간에 이제 혈압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작업을 특히 여름이나 이럴 때. 그런데 자기가 자가 증상이 있어서 미리 검진을 받고 나면 자기의 특성을 압니다. 몸의 작업 특성을. 예를 들면 구부릴 때 작업과 운전할 때 작업과 이렇게 운반할 때 작업,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른 상황에서 어떨 때 이 허리 웨어러블 착용했을 때 자기한테 좀 더 적합한지, 이거에 대한 세밀한 부분들은 나중에 설문조사나 이걸로 더 진행이 되면 훨씬 착용 사례에 대한 만족도나 아니면 그 직원들 세부 개개인의 어떤 데이터들을 더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허리로 시작했던 근골격계에 대한 부담 작업에 대한 안전장구가 손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끔 어떤 사례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그거를 샘플링을 해서 착용을 해봤을 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작업을 해서 움직여 보니까 이거 도움이 돼. 근데 또 걱정인 건 이게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고요. 이제 안전보건 관리책에 대한 이제 지속 가능한 구축 및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규는 항상 바뀌고 규제는 강화되고 기술은 좀 더딥니다. 근데 조직 및 경영은 강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노사 간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처음에는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구사항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근데 차근차근히 하나씩 진행하자라는 걸로 저희는 설득을 했습니다. 그 대신 약속은 이행은 했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1단계 가면 무조건 그건 실행. 그리고 100% 못했으면 왜 100%가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 그러면 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수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처음에는 직원들이 처음에 저희 환경공무관님들이 노사협의를 하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냐면 이거 얘기해도 안 될 건데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희망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도 있으세요. 근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는 의견을 제시하십니다. 이런 제품들은 이게 좋아요. 아니면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지나가다가 이런 걸 봤는데, 예를 들면 안전모 착용은 필수인데 안전모 착용을 하다 보면 되게 더우시고 불편함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열감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 이런 게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제안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고 대화가 되는 어떤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량물 취급을 하시는데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그 무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 그다음 안전보건공단, 그다음 이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저희가 내용을 제안을 드렸었고, 얼마 전에는 법제처에도 이거를 제안을 넣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들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중량물 취급을 하는 환경 공무관님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 사례 전파는 이런 세미나나 그리고 여러 가지 토론회나 안전신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체 작업에 대한 위험성이 취약품이라는 인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욕계 질환, 그거는 서비스업이고 그다음에 뭐 몸으로 하는 일인데 이거를 사전 예방을 안 해도 돼요. 아니면 제조업체나 설비업체처럼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그건 예방 차원이고, 사람이 하는 일에 사람이 고장이 나면 일을 못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수주 운반 차량이나 장비에 대한 개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동종업계뿐만 아니라 업종을 넘나들면서 다각도로 협력하는 그런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안전문화 확산 및 구축에 좀 더 가속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변화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는 눈덩이 효과라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을 때 그게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들을 눈덩이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다시 도입이 돼서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향한 기술, 사람을 위한 기술, 사람에 의한 기술이 산업 현장에 들어왔을 때 도움이 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되고 도입되고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동종업계에서는 최초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셨고, 그다음에 안전보건 경영 방침도 수립하셨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종업계의 진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사업장 노동자의 대부분이 안전 현황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노사 화합의 구심점이 되는 듯한 그런 모범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근골격계 부담 경감과 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 과정과 그 웨어러블 안전장구 착용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철안정화 기업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성북구청 내 동종업체는 물론이고 벌써 이제 이쪽 그 동종업계의 파급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두 분이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태안환경 박용희 전무님과 강남 환경개발 윤태보 전무님 참석해 계십니다. 그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만간 이러한 내용들이 서울시 내 모든 업체에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몸을 쓰는 신체 부담 작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몸이 망가지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이라는 그런 말씀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는데, 네, 이러한 것을 들으면서 진짜 모범 사례를 진짜 하나 진짜 멋지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질의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그 허리 소프트 웨어러블이 개인 보호구처럼 생각이 되는데 네. 거기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력 순환이 좀 많으면 이게 4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다음 분에게 인계하시나요? 아니면 폐기하고 다시 사야 되는 건가요? 지금 퇴사를 하시면은 다음 분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종 자체가 그 퇴직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관을 했다가 그거를 사이즈를 맞게끔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실제 제품을 갖고 오셨죠? 지금 아니요 저기 지금 업체에서 예. 이게 지금 그 보통 이제 X 라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
허리둘레 수치를 잽니다. 그래서 이 폭이 있어서 그 범위 안에 들면은 그 사이즈를 착용하실 수 있어서 그거는 거의 문제가 없이 이제 인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게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오해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 저희 전무님도 저희 이제 여러 박람회나 이런 데 가서 여러 제품을 착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적으로 해보니 이 착용법에 대해서는 이 두 번의 이 조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보시면 저희 직원 저도 착용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착용을 하면 또 한 번 잡게끔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허리 보호 장구를 착용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이거 착용하시면은 딱 버팀이 있습니다. 그게 이 뒤에 이게 버팀 명칭을 뭐라고 하죠? 버팀목처럼 이게 두 개가 있어서 이 자체가 특허고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또 가격이 좀 더 높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분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던 이유가 딱 보면 복대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복대랑 뭐가 차이가 있어. 근데 딱 착용해보고 일주일만 지나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착용을 해봤는데 버팀이 좋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가격을 떠나서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위한 기술이 사람에 의해서 좀 더 도입이 됐고 확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착용을 해보고 사례를 만들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과 저희 전무님도 그렇고 저기 의료원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센터장님도 그렇고 어떻게 되든 간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아까 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쭉 올 때 뭐 아까 뭐 인센티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무사고 비용도 있었고 주변에서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왜 너희만 먼저 그렇게 가? 근데 사실 이렇게 안 가면 저희 직원분들이 나중에는 다 퇴사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젊은 분들이 이 업종에 안 들어오시면 그 많은 민원을 누가 다 감당하시겠어요? 지금 다 쓰레기 버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사람이 갖고 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 관심이 단순하게 급여만 높여서는 될 문제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되면 좀 더 일하기 좋은 환경 그러면 생활 쓰레기 버리실 때 편하게 버리실 수 있죠. 왜냐하면 수거가 잘 되니까. 왜냐하면 인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근로 시간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실 거고 근로 환경,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도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신 거죠. 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잠깐 마이크. 이 앞에 있으세요. 재활용 생활 음식물로 이 폐기물이 종류가 3가지가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작업마다의 차이점이 있고 네. 아까도 이제 앞서 말씀하실 네. 때마다 작업의 차이점이 있어서 근로자들께서도 이제 특수성이 좀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했는데 지금 원래 대한민국 지금 법상에 이제 보호구라는 것들이 착용 기준이 있잖아요. 네, 있죠. 권고하는 네. 지금 3가지 작업에 따라서 혹시 좀 더 기준을 상세하게 효과성이나 아니면 기준을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직 그 뭐 매뉴얼이 있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올해 2년차 진행이 되고 24명의 데이터군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더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저기 서울의료원 과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실제 이 연구 진행한 데서 이제 그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어요. 작업의 어떤 이제 특성.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 쪽의 부담을 이제 주는 어떤 작업이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량물 취급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동이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중량물 취급이라 하더라도 이게 연속적인지 비연속적인지 작업 자세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청소 작업만 하더라도 실제 작업의 어떤 일관성을 보면 이제 운전까지 뭐 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운반물을 우리가 옮기거나 또는 어떤 이제 이동하거나 들고 이동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양태가 있어서 단순한 어떤 반복 작업이 아니라 좀 복합적인 믹스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규모 수가 작기 때문에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나름대로 작업 평가에서부터 좀 정량적으로 실제 일 작업 시간과 연관돼서 분석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조사에서는 이제 그 부분까지 연계돼서 적용을 하지 못했고, 다만 이제 효과가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개인별로 저희들이 이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질적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환경 건강센터 유현철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청주에 있는 일환경건강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직업환경의학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사실 제 발제 제목 자체가 굉장히 뭐 이렇게 대단한 걸 담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자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정말 웨어러블 로봇 외골격계 장치들을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게 데이터로 어떻게 입증될까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철학기업 성님께서 발표하신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산업보건에 있어서 저는 이제 직업환경의학을 하면서도 건강진단 이런 쪽보다는 주로 사업장 보험관리, 특히 또 소규모 사업장 그리고 안전보건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들을 고민해 왔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웨어러블 로봇을 어떻게 적용시키냐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효과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보다는 그야말로 철학기업이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되느냐는 과정들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처럼 노동자들이 안전보건의 실질적인 진전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요, 노, 사, 그리고 규제기관, 그리고 지원기관, 지자체, 그리고 이러한 중간 조직들까지 다 나서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 이런 지원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규제를 가하는 것이 따로 가고, 또 지원이라는 것 자체는 일정한 예산 안에서 누군가가 이 수요자를 통해서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매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달되는 이런 양식이었죠. 그리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제 생각으로는 이런 놀라운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갖고 왔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 자체는 이게 하나의 모범 사례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안전보건 지원 사업이라든가 개선 사업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례를 만들어냈고 이 사례를 과정을 소개해 주신 앞에 발표가 제가 드릴 내용들의 모든 것들보다 10배, 100배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동안 왜 안 됐지, 실제로 융자도 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1조가 넘는 사업비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례 하나가 이렇게 힘들까라는 고민들을 여러 차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눠주시고 이런 사례들을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이제 제 센터를 조금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일환경 건강센터는 재단 법인으로 올 이제 불과 며칠 안 됐죠. 새로 독립해서 출발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고 민간에서 공익적인 산업보건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지금 공공 분야에 있어서 일환경 건강센터 유사한 훨씬 더 오래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소개됐었던 근로자 건강센터라는 기관이 있고요. 이제 근로자 건강센터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들을 이제 일정 정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 모델들 자체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볼 수 없을까? 그리고 이것은 다행히도 대기업에서 기부금을 크게 내면서 그 기부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숲과 나눔이라는 재단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환경, 보건, 인재 양성 그리고 안전 보건 이런 분야들을 다 같이 하던 재단인데요. 그 재단 사내로 일단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안전 보건 분야에 특화된 역할들을 하고자 해서 7월달에 별 독립적인 재단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근로자 건강센터 모델들을 조금 더 융통성 있고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가 간단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시도들이 비교적 공공에서 하는 것들보다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서요.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인력 구성은 저와 같은 의사하고 산업과 의사,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산업위생 전문가들 이렇게 심리상담사까지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향이 저희들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행 가능하고 근거에 기반한 어떤 모델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활동들 자체를 설립 초기부터 좀 고민했고요. 그래서 좀 포괄적인 서비스가 되려 그러면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직업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까지 지원하는 모델이 어떻겠느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 외에도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역량들 자체가 아직 사실 그렇게 넓진 않아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기업의 비용들을 받고 하는 것들이 너무 편향적이지 않겠냐는 우려를 잘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델들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사회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회적 책임 혹은 뭐 가치 경영 이런 부분들을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조직과 어떤 한 기관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어떻게 왜 이 많은 자원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엮여서 진전되지 않는 부분은 뭘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찾아다니면서 때때로는 땜빵하고 구멍을 메꾸고 하는 연결고리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틀을 말씀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서 어떤 개선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안기업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독자적인 재단으로 있었으면 찾아갔을 텐데요. 저희들이 찾아 안 간 것 자체가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여러 사각지대 노동자들한테 제공해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 소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 일환경 건강센터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방향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비싸고 좋은 장비는 공공에서 제공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죠. 그러니까 좋은 건 비싸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 서비스는 질 좋은 서비스는 있지만 값비싼 서비스는 없다 이런 것들이 보통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효과적인 부분에다가 집중을 해서 잘 설계를 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제일 늦게 가는 것 같았어요. 공공에서 지원한다든가 혹은 산업보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말고 조금 더 좀 빨리 가보면 어떨까 뭐 시도해볼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란 것들을 좀 알게 됐고요.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입는 로봇, 착용형 로봇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들, 운동 능력이나 근력들을 보조 증강해가지고 인체에 착용하는 이런 모든 로봇인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사실 뭐 만화 영화, 공상과학 SF물에 나올 그런 로봇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인체가 착용을 해서 하는 로봇들을 총칭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전신에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일부분에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가 구동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인력들을 보조해주냐 이런 것들로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근력을 보조하는 장비와 근력을 증강하는 장치로 이렇게 크게 배분이 된다고 봤고요. 그래서 근력 증강 시스템 자체가 이제 조금 저희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그래서 외골격형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리지트한 타입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철학교에서 뜬 소프트한 근력 증강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거 자체가 제일 먼저 발달되는 거 자체는 주로 이제 뭐 군사 뭐 이런 쪽에서 잘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실제로 산업 현장에 도입되려는 노력도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동력 자체가 어떻게 구동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되게 다양하게 나오지만 이 구동의 문제들 자체, 구동 토크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자체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인 것 같지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이러한 장비들 자체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 품목으로 들어가면서 훨씬 더 조금 발전 가능성이나 개선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참고 자료로 넣었으니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소프트 엑소슈트고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것 자체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외골격형 리지드 엑소스켈레톤입니다. 뭐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진전이 있는데 제가 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고민하다 그러면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자신이 동작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자신이 하려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잘 조력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 자체는 안전성이지 않습니까?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 이제 직접 착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는 근력을 보조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응급의 부담을 줄이고 질환을 예방하자는 건데 그거 자체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특히 강력한 근력을 요구하는 작업에다가 착용을 잘못하게 되면 안전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두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미래 전망에 보면 이제 이게 산업기술평가 관련해서 한 건데 이 산업 현장에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고 보급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물류 산업이라든가 유통 이런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그 효용이 높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이제 사실은 자신의 인력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그런 반복 동작이 있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철학 기업에서 아주 잘 활용됐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발전들이 필요하고요. 무게도 가벼워야 되는 거고 뭐 옷감처럼 입는 것도 개발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까 조금 뭐 질문 나왔던 사항들도 이런 내용에 있을 겁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의 동작들이나 다양한 작업들에 적합한 것들 어떻게 좀 만들어낼 거냐 이게 사실은 숙제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태나 치수라는 문제들, 동작에 얼마나 적합하냐, 그다음에 구성도 적합하냐, 생리적으로 맞느냐, 성능이 만족하냐, 조작이 편리하냐, 오래 쓸 수 있느냐, 안전하냐, 착탈하는데 쉽느냐 이게 다 개입 요소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비싸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것 자체를 멀리 있는 게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두고 바라보기만 한다 그러면 실제로 노동자들 손에 이게 언제 가닿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비용의 문제였던 거죠, 사실은요. 뒤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사용한 장비가 700만 원입니다, 한대.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죠. 다들 이게 허탈하실 것 같은데요. 좀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도입되는 방식들 자체도 비싸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도입되는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우려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근골격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일하는 분들에 착용시켜줘야 되는데 자 이거 착용해줬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해 사람을 더 줄여 이런 것들로 될 수 있는 우려들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까지 해가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라는 거였고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외국인력 장비에 이제 닿게 되고 이런 거가 우리 여건에서 아마 저희가 공공에 있었다 그러면 근로자 건강센터나 공공의 지원을 사업 받았다 그러면 시도는 불가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 700만 원이나 되는 장비를 뭐 이랬을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 저희 센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와 그 덕분에 이제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장비가 적정한지 효과성도 입증돼야 되고 가용 예산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면 여러 대를 사서 실제로 근거있게 진료한 예방 효과에 도입시키기에는 저희들 예산도 부족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효과를 볼까 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의도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공간이 뭘까 했을 때 산재를 당한 환자분들 자체가 산재 요양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일정 정도 재활 치료들 자체를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을 중심으로 되게 열심히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현장에 복귀할 때 갖고 있는 일정 정도의 부담들이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때 근골격 질환에 대해서 특진하고 그다음에 재활복귀 프로그램에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심리적 불안, 실제로 근력이 완전히 보강되지 않았어도 어쩔 수 없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요양이 종결되는 경우에 현장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들을 이 장비를 통해서 해결해드리고 실제적으로 보조를 해드리면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럴 때 700만 원이라 그래도 이분이 산재를 재발 방지하고 또다시 산재로 들어와서 휴업급여를 주고 요양급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공공에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원래 근골격 질환 부담을 줄여서 그 질환을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런 데 정도에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도추진 병행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근무했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하고 MOU 협업을 맺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적정한 대상을 선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직장 복귀팀이 이 대상을 선정해 주면 조양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디바이스를 착용을 훈련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일에 작업자에 가서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고 그러게 되면 산재보험에서 직장복귀 프로그램 지원 가능한 동안까지는 근로복지원 안산병원의 팀에서 지원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 센터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이것들의 효용성을 보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하고 장비를 했고 그래서 뭐 향후에 이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좀 공공에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병원하고 같이 적정한 장비가 어떤 것인지 찾고 직접 찾아다녔고요. 모델 찾고 근로복지 안산병원에서는 적용 사례자를 발굴했습니다. 거기에 팀에서 논의를 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중량물을 취급했던 금속 가공업의 한 분들을 모셨고 그래서 저희들과 그 장비 지원 업체 같이 가서 실제로 처형법들 교육하고 직장 복귀팀에도 그런 교육들 시키고 그래서 훈련도 다 했고 이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들로 이제 남기 위해서 다양한 협업 과정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장비 도입 과정은 누가 맡았고 지도 및 방법 교육은 누가 하고 기본의 직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에 재활 치료 과정은 어떻게 개입하고 직장 복귀 계획서를 작업자한테 받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쭉 정리해서 8번까지 7번 중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된 사례를 딱 보여드리고 그분이 일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과정까지 본인이 착용 훈련까지 다 하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는데 직장 복귀를 하셨는데 이 장비를 갖고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업주가 동의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성공하는 건 아니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민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비싸고 고가의 장비라고 해서 과연 우리 제도 안에서 과연 보편화될 수 없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잘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재 한정명이 발생했을 때 산재 요양 비용이 들어가고 휴업급여 치료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과 잘 환산해 봤을 때 장비의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공공 영역이 잘 활용된다면 이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이제 뭐 또 다른 사례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은 다음 사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문제들의 시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이렇게 알리고 공유하고 싶어서 매체에다가 알렸고요. 이
보도를 보고 예, 철환기업에서 저희 센터에 연락이 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좀 놀랐죠. 우리 센터로 이렇게 이런 기업이 있구나라고 했고, 근데 다만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장비나 이런 것들 자체들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자문하고 있었던 동부권 농업종합지원센터를 연결시켜 드렸고, 너무나 중간에 연결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관들 자체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장비의 가격들이 비싸기 때문에 이건 도입하기 어려웠고, 그 소프트 웨어러블 장비를 했고, 저 일환경건강센터에서는 이제 자문해드리고 재정적 지원 같이 드리면서 했던 거죠.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들을 좀 찾아보자는 것들 자체가 저희의 고민이었습니다, 사실은요. 한 사례들 아주 에너지를 다 들여서 해피하우스 같은 한 사례를 만든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이제 보여주기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재원과 자원들 중에 빈 곳이 어딘가인가를 잘 찾아서 그걸 메꾸게 되면 보편적 모델로 만들어가게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확산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상의 공백,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고민한 것 자체는 자, 좋다. 이런 것들 저 여기서 해보고 있으니까 좀 비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비들도 조금 더 찾아서 적용성을 높여보고 싶다라는 가지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적용 대상을 어디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봤고, 장비의 적정성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사후 단계도 평가를 해야 될 거다, 이런 고민을 하고 다시 이제 또 사업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해보자, 현장에다 독용을 해보자, 700만 원짜리 시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반도체 포커스, 그러니까 중심기업 주변에 있는 협력업체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도 대기업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순회하고 프로그램 제공하고 개선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장들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장을 한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 사업장을 좀 섭외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또 일괄적으로 한 30개를 같이 깔고 실험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용이한데, 저희들은 장비가 2대밖에 가용 자원이 없었거든요. 이 2대를 적용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리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이럴 때마다 사업장에 가가지고 평가하고 측정할 때마다 그 사람이 시간을 내고 빠져나와야 되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열심히 설득을 해서 약 300명이 조금 안 되는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세라믹 소재 부품사입니다. 여기에 섭외가 가능했고, 그래서 거기에 근거있게 유엔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여쭈 부담이 높은 부서를 하나 선정했고, 그중에 참가 희망자 30명 정도를 모집을 했습니다. 2대밖에 없으니까 3주 정도를 해야 되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중요한 것 자체는 정량적인 검사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봐요, 현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착용감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 자체를 설문 형식을 통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자꾸 요구되는 게 그런 거지 아닙니까? 객관적 데이터를 요구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좀 해보자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구조화된 설문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간이 근육 긴장도를 측정하는 장비도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 장비도 대여하고 심박수 측정 장비도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윤태림 교수팀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이 장비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요거 심박수하고 호흡수를 측정하는 장비를 착용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근긴장도를 측정하는 장비들을 가지고 3주마다 갑니다.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서 2명 착용시켜보고 설문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적인 통계도 사실 안 나왔습니다. 그 시기마다 사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딱 정해져 있기 좀 어려워서요. 일단 근육의 질병이 없는 사람들 한 작업 부서에서 30명들을 찾아서 지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쯤에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쯤에 이 공고가 나오더라고요. 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체들을 지원 사업에 놓네. 근데 이제 그러면 지원 사업에 이미 있으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들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들은 아마 없을 거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자. 철환기업에서 했던 거와 좀 다른 장비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1차 측정해가지고 설문 작성하고요. 그리고
전 과정에서 다 이걸 착용하는 게 아니고요. 부담 작업 시에만 착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측정할 것도 굉장히 고민이 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작업을 잘 분석해보고 난 다음에 하는 작업에 가장 부담되는 작업을 추출해냈고 그 부담되는 작업들의 방식들을 조금 한 단위 작업으로 구성해서 요 한 단위 작업이 끝나면 측정하는 거. 그래서 8kg 중량물 자체 한 4분 동안 40회 드는 게 가장 부담 작업이다. 그래서 요것 때 측정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위 작업들 볼 믹스 작업을 뽑아서 측정하고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착용 전에 이것들을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문을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착용 교육을 쭉 하고 난 다음에 3주간 두 분이 착용을 합니다. 그러면 3주 후에 가서 그 착용했던 사람들을 다시 평가하고 또 새로운 두 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런 식으로 30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설문이고 뒤에 설문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거, 김규상 교수님 보여주신 것보다 훨씬 더 추격했습니다. 이건 사업장의 요구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30명밖에 안 되는 거를 어떻게 다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장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설문 자체를 좀 간략하게 받고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내용들을 보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처음에 설문을 좀 간략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정보들 자체가 좀 적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이제 이게 실제로 작업들을 가서 이제 분석을 한 이 유해인 조사의 결과 이제 저희들 같이 들어가서 봤고요. 이 작업 자체 단위 작업 자체가 가장 부담이 되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걸 아까 표준화 시켜서 그 단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측정하고 하는 현장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런 부담들 작업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측정을 하고 현장 가서 장비를 가지고 측정하는데 이제 6명 데이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심박수 변이하고 호흡수 변이 그리고 근 긴장도가 개선되느냐라는 고민들은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호흡수를 측정한다 그런다 그러면 상당히 좀 긴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장비 착용 효과인지 여러 가지 뭐 다른 효과인지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측정 기간이 짧다 보면 그 개인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사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들 자체들 중에 실패가 된다면 또 다른 시도들을 해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6개밖에 안 돼서 뭐 일단 통계적으로 뭐 이렇게 이 모수적인 통계가 안 돼서 비모수 통계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여기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와야 되니까 한번 돌려봤는데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같은 사람에 대해서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페어드 티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가 너무 작아서 윌콕슨 검정이라고 하는 통계적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을 때도 해볼 수 있는 거 큰 의미를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못 찾고 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결과가 어떻게 좀 확산될 수 있을 때 기여가 될까라는 고민도 있고요. 사실 더 큰 거는 이게 아까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실제로 와서 인간을 향하는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비용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들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하는 분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40만 원짜리 장비도 힘든데 700만 원짜리 장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그래도 이런 시도들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장비들 자체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도입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공공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시도들은 어느 정도까지 어떤 직종에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결과가 연말에 다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근력을 보조하거나 증강하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일환경 건강센터에서 현장에 적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0인 규모의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업체 요추부 부담이 많은 부서 30인을 모집을 해서 지금 직무 분석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외골격형 로봇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범 사업이 빨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6명 데이터밖에 없다고 하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기다려보고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철안정화기업의 상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의 개개인의 어떤 그 효능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불편함, 편리함 이러한 그 사용 후기나 이러한 그 개인적인 소견들을 좀 인터뷰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FGI는 따로 별도로 마련을 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우리 유현철 센터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김규상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FGI도 다시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실까요?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는 분 없을까요? 이런 웨어러블 장비가 앞으로 많이 보급이 확대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아니면 의견이 있으신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